자, 아미치. 안녕하세요. 우리 아미치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밀라논나가 여러분들을 색다른 분위기에서 만나뵈려고 준비를 했어요. 논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지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미치의 멘탈을 지키기 위한 트레이닝.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는 많은 간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쫙 녹여내가지고 우리 아미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올려주신 그 많은 사연들을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대답해드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룹핑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것만 좀 꼭 해주셨으면 하셨던 우리 아미치들 계시면 조금 섭섭함을 달래시고 우리 아미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한번 하나씩 대답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 아미치들한테 제가 첫 번째 사연을 읽어 드릴게요. 남자친구의 자존감이 고민이에요. 제가 엄청 부잣집 딸도 아닌데 그저 제가 남자친구보다 돈을 좀 더 벌고 좋은 회사를 다녀서 그게 신경 쓰이나 봐요. 또 남자친구는 꿈이 없어서 고민이고 저는 열정이 많은 편이라 그거에도 자존감이 낮아지나 봐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배울 점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남자친구랑 앞으로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가며 같이 성장하면 좋겠는데 남자친구한테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나 이런 생각 못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자의 자존감과 내 자존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성장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 아미가에 대해서 내가 너무 미안해요. 할머니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너무 신통하고 대견하고 이런 분들이 펼치는 미래는 참 건강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가 할머니가 좀 걸렸냐 하면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하지만 선이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성격이 다른데 사랑해요. 뭐 이런 고민을 쓰신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이렇게 고쳐질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거의 안 고쳐져요. 강의 상류에서 보면 돌이 삐쭉삐쭉 하잖아요. 근데 그 돌이 흘러서 하류에 가면 둥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각이 다 마모가 되는 거죠. 하지만 본질은 그대로 있죠. 대리석은 대리석대로, 화강암은 화강암대로. 남자친구한테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 아미가께서 한 번, 두 번은 하실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돈 좀 더 벌어도 상관이 없고 나는 자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쩌면 일찍 희망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살다 보면 내가 노력하다 보면 상대방이 바뀌겠지. 아니에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이 좋아. 난 나중에 그것까지 다 내가 헌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건 자기 인생이니까 선택은 자기가 해야 되지만 기대는 내려놓으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자, 그럼 이번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누구를 좋아하게 된 이후 다투거나 이별할 때 다 제 잘못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꾸 먼저 사과를 하고 불만이 있어도 담아두게 됩니다. 그런 걸 표현하는데 너무 서투르고 불만이 쌓일수록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말은 하고 배려하면서 상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사랑의 정석 아니에요. 나도 좋아해주면서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할 말은 하고 배려하면서 상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쓰시는 젊은이면 정말 멋있는 젊은이잖아요. 이런 젊은이가 왜 뭐든지 다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몫이 다 다른 건데. 그래서 좀 더 당당하게 절대로 내 잘못이라고 뭐든지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까? 나한테서 떠나갈까? 그런데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걸 말했는데 떠나가는 상대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 말을 들어서 자기가 기분이 언짢을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느꼈어. 그렇게 하면서 얘기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만약에 발끈하거나 반응이 그렇다면 그거는 그쪽 문제지 지금 질문하신 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뭐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내 마음이고 내 몸이고 내가 없어지면 우주가 멸망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치? 나를 항상 중심에 두세요. 이 정도 젊은이면 눈치 보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랬는데 상대방이 떠나갔다. 그건 상대방의 잘못인 거예요.
다음 사연을 한번 해볼까요? 14살 차이 나는 남친이 저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2년 동안 정이 들어서 헤어지기 겁이 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이거를 읽으면서 이거 보내신 분이 제 Q&A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런 말 했죠. 인간관계도 약이나 음식처럼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라고. 일단 2년 동안 열심히 충실하게 사랑했는데 그 남자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나를 사랑해주지 않은 남자를 계속 해바라기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랑 같이 했었던 시간, 이 사람이랑 같이 나눴던 그 모든 경험, 이거를 붙들고 평생 가실 거예요? 인생은 앞으로 가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건 과거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이 사랑이 식고 이 관계를 계속해야 되나, 그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몸에 집중하라는 말이 있어요. 머리로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거북해, 불편해, 긴장이 돼, 아늑하지도 않고 전전긍긍하게 돼. 그럼 그거는 유효기간이 끝난 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음식이 약간 맛이 갈라 그랬을 때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만났을 적에 불편한 사람을 눈치 봐가면서 만날 필요가 뭐 있어요. 나는 21세기에 사는 우리 아미치들은 본인이 주체가 돼서, 제일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내가 상처받으면서 굳이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만났을 적에 내 몸을 한번 보세요. 내 몸이 긴장하고 있고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고 전전긍긍하고 눈치 보게 되고, 그러면 그 관계는 저는 폐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사연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하는 공부에 깊이 빠져드는 시간이 행복하고 가끔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게 좋아요. 그런데 꼭 연애를 해봐야 할까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연애를 하면 자기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다면서 연애를 해야 한다고 권장해요. 저는 지금도 좋은데 때론 남들이 알고 있는 인생의 한 부분을 저만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아쉽기도 해요. 정말 연애를 해야 인생이 다채로워지는 걸까요? 아니 왜 꼭 연애를 남자하고 해야 돼요? 할머니처럼 인생하고 해도 되잖아. 할머니 인생의 목표가 뭔데? 인생과 연애하기인데. 연애하는 것보다 책 읽는 게 더 좋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지. 내가 이 책 읽는 것보다, 내가 혼자서 이렇게 뭘 연구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연애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연애가 20살일 수도 있고 30살일 수도 있고 40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왜 20살에만 연애를 해야 돼? 꼭 지금 연애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미루고 보류하고 연애를 하기 위해서 눈을 들이번거릴 필요는 할머니는 없다고 생각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연애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 재밌는 거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러면 영 안 나타나면, 영 안 나타나면 인생하고 연애했잖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해봤잖아. 이미 그걸로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억지로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다가 연애를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나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지만 내가 지금 젊은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연애든 연구든 직업이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에 몰두하세요. 그러면 너무 아름다워. 그럼 그 모습을 보고 또 어떤 이상적인 남자가 연애하자고 올지도 몰라. 할머니 생각은 그래요. 자, 우리 다음에는 또 이런 비슷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엮었는데요. 남자친구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남자친구도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자친구네 집이 너무 가난해요. 엄마가 이 결혼을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던데 이 남자만 보고 결혼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속물인 걸까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집도 정말 그냥 이런 거 고민하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사실 그렇죠. 결혼은 현실이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되고, 근데 눈을 본다든지 지위를 본다든지 외모를 본다든지 사실 이런 조건은 항상 변해요. 돈을 잘 버는 사업가한테 갔는데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 지위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인물이 너무 좋다, 그런 말 있잖아요. 70이 되면 인물은 평준화된다고.
나는 너무 좋은 사람이라면 할 것 같아. 그런데 엄마가 결혼하지 말랜다. 누가 뭐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의구심에 대해서 그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핑계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남들은 몇십 평짜리 아파트 멋있는 데서 사는데 예를 들어서 난 이 사람이랑 조그만 방 한 칸에 살아도 이 사람이랑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하시는 거고 아닐 것 같아. 그랬을 적에 나는 너무 옹색할 것 같아. 그리고 후회할 것 같아.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혼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엄마가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살아주는 것도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핑계는 안 되었어요. 물론 어머니가 남은 아니지 하지만 나는 이 사람하고 죽을 때까지 결혼하면 기왕이면 요새는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랬을 적에 판단 기준을 본인한테 두셔야죠. 종교가 맞지 않는 남자친구와의 결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둘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 종교가 달라서 결혼이 망설여져요. 글쎄, 요새는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종교가 저는 좋아하는 사람들의 장애물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단지 양쪽 집안 사람들이 꼭 내 종교로 바꿔라. 그렇다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 고온데 애지욕기생. 그러니까 사랑이란 애지, 욕기생. 상대방을 살게 하는 거래요. 종교의 본질이 뭐예요? 결국 사랑이잖아요. 측은지심이고. 그러니까 이럴 때 기준을 이렇게 두세요. 상대방의 가족이 내 종교를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자기네 종교를 꼭 고집한다든지 아니면 그 종교 때문에 끊임없이 분쟁의 요소가 된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성의 문제야. 그래서 할머니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종교를 가지고 속된 편으로 시비를 건다든지 트집을 잡으면 다른 것도 또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을 수 있는 성향의 문제라고 할머니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다음에 또 한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상처받기 무서워요. 3년 첫 연애를 아주 지독하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 이후 모든 감정에 초연해진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랑을 무척 가볍게 생각하게 돼요. 언젠가 가버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 나중에 상처를 최대한 덜 받으려고 무의식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고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새 그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회복 탄력성이라고. 뭔가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다시 에너지가 올라온다. 조금 시간을 가지세요. 휴식기를 끊임없이 연애를 해야지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시는 것도 좋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애를 안 해도 좋고 나하고 연애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이렇게 입으면 상대방이 이쁘게 볼까? 상대방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늘은 내가 뭘 원하지? 그렇게 하는 것도 나하고 연애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미치들한테 할머니가 얘기하고 싶은 건 시작도 좋지만 끝내는 걸 참 멋있게 그런 연애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이태리 단어 한번 해볼게요. Ti amo 하면 너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Ti voglio bene tanto. 나는 너를 좋기를 원해. 되게 이태리 사람들이 헤어질 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만 생각해도 막 이가 갈리고 나쁜 놈, 나쁜 엑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 그때 같은 시간을 젊음을 같이 나눴어. 참 좋았어. 하지만 그야말로 유효기간이 거기까지야. 그래서 우린 헤어졌어. 참 멋있지 않아요? 이게 할머니 부탁이에요. 그것이 멋있는 연애. 그게 결혼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오케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같이 해서 좋았어. 하지만 이제 우리 사랑이 식었으니까 네가 잘 되기를 원해. 네 앞날이 밝기를 원해. 그리고 헤어지는 그런 성숙한 우리 아미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해 유독 지독하게 추운 겨울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때는 이듬해 4월까지 눈이 내렸었어요. 모든 게 얼어붙었고 다시 봄이 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또 꽃은 피고 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쉬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내 에너지를 다시 회복시키면 또 멋진 사랑이 찾아올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사연들 들어봤죠? 연애를 인생하고만 해보고, 그래서 연애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연애로 고민하는 건 즐거운 거죠. 재밌는 거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슬플 땐 한없이 슬퍼하세요. 기쁠 땐 한없이 기뻐하세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게 최고야. 그래야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엔 우리 아미치들 멘탈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준비 잘 해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자, 건강히 지내세요. 자, 아미치.